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면이라는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면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시계 추를 흔들며 당신은 이제 졸리다라고 말하는 신비한 사람, 또는 무대에서 관객들을 조종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드는 퍼포먼스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최면은 이런 대중적인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최면은 집중된 주의력의 상태로 인간 심리의 깊은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최면의 진짜 모습과 그 과학적 원리, 그리고 현대에서의 다양한 응용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면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도 최면과 유사한 트랜스 상태를 치유와 영적 경험을 위해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최면은 18세기 오스트리아의 의사 프란츠 안톤 메스머로부터 시작됩니다. 메스머는 동물작이론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는 모든 생물체 안에 보이지 않는 자연적 에너지가 흐른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의 이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메스머의 작업은 최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의 의사 제임스 브레이드가 이 현상을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상태를 최면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의 수면의 신 히프노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브레이드는 이 현상이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심리적 과정에 기인한다는 것을 인식한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면을 미스터리한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뇌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의 뇌를 fMRI나 EEG를 통해 관찰하면 일반적인 휴식 상태나 수면과는 다른 특징적인 뇌파 패턴이 나타납니다. 최면 중에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깊은 이완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면은 수면과는 다릅니다. 최면 상태에서는 오히려 특정 형태의 주의력이 강화되며 일부 뇌 영역에서는 활동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최면 중에 전두엽과 전전두엽 피질이 활동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최면 중에 받는 제안에 더 수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와 집행제어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성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2016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은 최면 상태에서 뇌의 세 영역 사이의 연결이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뇌 영역들 사이의 변화된 연결성이 최면 상태의 독특한 특성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면은 단순히 마음이 약한 사람들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면 감수성은 지능이나 성격의 약함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상력이 풍부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최면에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의 약 10%에서 15%는 매우 높은 최면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70%에서 80%는 중간 정도의 감수성을 보입니다. 약 10%만이 최면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해는 최면이 단순한 미신이나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기능 상태를 변화시키는 실제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최면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최면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최면은 크게 유도와 제한 단계로 구성됩니다. 유도 단계에서는 최면사가 대상자를 이완된 상태로 안내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며 비판적 사고를 일시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이는 보통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최면사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심호흡이나 이미지와 같은 이완 기법을 활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제안에서는 최면사가 특정 아이디어, 이미지 또는 생각을 대상자에게 전달합니다. 이 제안들은 통증 감소, 습관 변화, 기억력 향상 등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면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영화나 TV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누군가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면의 작동 원리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 하나는 신경 해리 이론으로
최면 중에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 사이에 일시적인 분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상태에서 의식적인 분석과 비판 없이 제안이 무의식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기대 이론으로 최면의 효과는 상당 부분 대상자의 기대와 최면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최면이 단순한 플라시보가 아니라 플라시보 효과의 강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 이론에서는 최면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서 최면은 최면사와 대상자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양쪽 모두 특정 역할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최면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의 요소들이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면이 실제로 측정 가능한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최면은 오랫동안 다양한 의학적, 심리적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면 치료라고 불리는 이 접근법은 많은 분야에서 효과적임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통증 관리는 최면 치료의 가장 잘 연구된 응용 분야 중 하나입니다. 최면은 만성 통증, 수술 후 통증, 심지어 출산 중 통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 환자들은 최면을 통해 통증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때로 약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큽니다. 최면은 뇌가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고통의 인식을 줄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관리도 최면 치료가 효과적인 분야입니다. 최면은 불안장애, 공황발작, 공포증 등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최면 상태에서 이완 기술을 배우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식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최면 치료를 통해 비행기 탑승에 대한 불안을 극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장애 치료에도 최면이 활용됩니다. 불면증 환자들은 최면을 통해 더 쉽게 잠들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면은 잠들기 전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한 생각을 줄이며 건강한 수면 패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습관 조절과 중독 치료에서도 최면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금연, 체중 관리,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에서 최면은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될 때 효과적입니다. 최면은 습관적 행동의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을 다루고 새로운 건강한 행동 패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심리적 외상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서도 최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트라우마 경험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전하게 다루고 재처리하는 데 최면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이나 사고 생존자들이 최면 치료를 통해 트라우마 증상을 감소시킨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최면 치료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효과는 개인의 최면 감수성, 특정 상태의 성격, 그리고 치료사의 기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면은 대개 다른 치료 접근법과 함께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최면의 치료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최면이 단순한 대체 요법이 아닌 과학적으로 지지되는 치료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최면의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최면은 우리 모두가 가진 내면의 자원과 능력에 접근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